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8차시 시그마의 뜻과 그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수열의 합, 수열의 부분합 SN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SN의 뜻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이렇게 해서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해 가는 것을 우리는 SN이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수열의 합에 대해서 새로운 기호 시그마를 공부할 건데 이걸 왜 갑자기 이미 SN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새로 공부해야 될까요? 역할은 비슷해요. 근데 왜 새로 공부할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SN으로 표현하면 아주 간결하긴 하죠. 아주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우리가 어떤 수열을 더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열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적다라는 거죠. 정보가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그냥 내가 등차 수열을 더하고 있는지 등비 수열을 더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타 다른 수열을 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SN에는 담겨 있지가 않죠. 다 그냥 SN으로 표현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또 등차 수열이면 1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해서 2n-1 이렇게 그냥 표현해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예요? 정보는 충분히 담겨 있죠. 정보가 충분히 담겨 있죠. 등차 수열을 더하고 있다.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더하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장황하게 늘어서 하다니까 복잡하죠. 군더더기가 많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것은. 그러면 고민을 한 거예요. 좀 간결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까지 내가 등차 수열을 더하고 있는지 등비 수열을 더하고 있는지 어떤 수열을 더하고 있는지 그 수열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는 그런 기호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바로 시그마예요. 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쓰냐 하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줄 하나 끊고 딱딱딱. 자, 이게 시그마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어로서 썸을 나타내는 그 S, 이 더하다라는 것의 썸 이거잖아요. 이것의 그리스어가 바로 시그마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그마도 여러분들 썸이라는 기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그마를 기호를 이용해서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수열에 대한 정보가 담겨요. 수열의 정보. 내가 어떤 수열을 더하고 있는 수열의 정보. 수열의 정보는 뭐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항으로 알 수 있죠. 일반항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A 예를 들어서 N 이렇게 일반항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요 밑에와 요 위에도 어떤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 일반항 AN을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냐라는 것이 담겨 있겠죠. 자, 여기서 봤을 때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어요?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변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k라는 또 다른 변수, 다른 거 i를 써도 되고 j를 써도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k를 써요. k가 1부터 n까지 변할 때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일반항 그럼 an도 변하는 수 k로 이것을 바꿔서 표현해요. n이라고 쓰지 않고 일반항을 시그마에서는 AK, 보통 AK로 많이 써줘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K 자리에다가 뭐를 넣을 때부터 1을 넣었을 때부터가 점점 커져서 N 넣을 때까지의 이 값들을 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수열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고 어떤 수열을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다라는 것이 다 담겨 있는 이런 시그마라는 새로운 수열의 합 기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관련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만나요. 시그마 일반항 자리에 2의 K가 왔어요. 일반항 자리에. 그리고 K는 첫 번째 1부터 3까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일반항을 갖는 것을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의 1제곱이겠죠. 두 번째 항은요. 2의 2제곱이겠죠. 세 번째 항은요. 2의 3제곱. 이 세 개의 항을 다 뭐하라는 거예요? 다 더한 기호가 바로 요 기호가 된다라는 거죠. 또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일반항 자리에 이번에 뭐가 오냐면 2k-1의 제곱 2k-1의 제곱 이런 게 올 수 있죠. k는 1에서 n까지. 얘가 일반항 ak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k에 1을 넣었으니까 2k-1에 1을 넣었으니까 1이죠. 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k에다가 두 번째 항은 2를 넣은 거잖아요. 그럼 2는 4 빼기 1이니까 3의 제곱. 세 번째 항은요. 이거 n까지 더한 거네요. 세 번째 항은요. 3이 6 빼기 1이니까 5의 제곱. 이렇게 해서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n번째 항까지요. k에다 n 넣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 항은 2n-1의 제곱. 자, 이 수열의 합을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로서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시그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그마를 사용하면 그래서 장점은 굉장히 간결하죠. 간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더하고 있는 수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담겨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결하고 우리가 뭘 더하는지 수열에 대한 정보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 기호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우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시그마가 제공받았을 때 얘를 우리가 그냥 합의 기호로 펼치는 것을 해봤죠. 우리가 이 과정을 해봤지. 반대로 우리가 이 과정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 4, 6 이렇게 땡땡땡 해서 이렇게 땡땡땡 해서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해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그마에 우리가 각 자리에다가 무엇을 넣을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일반항이 오는 자리잖아요. 일반항 K로 표현하면 AK가 오는 자리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6,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지만 20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항 구할 수 있겠니? 보니까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네요. 초항이 얼마이고 초항이 2이고 공차가 얼마인 2인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일반항 AN은 얼마예요? 그렇죠. 2n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2n에서 n을 k로 바꾸니까 2k를 넣어주면 되겠죠. 일반항 자리는. 맞습니까? 그리고 몇 번째 항부터 k는 첫 번째 항부터 k에 뭘 넣어야 20이 되죠? 그렇죠. 10이죠. 그래서 10번째 항까지 되겠다 해서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 다른 거 해볼게요.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4 이렇게 땡땡땡 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 얘를 시그마로 표현해보자. 이런 수열들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해보자. 일반항 뭐인 것 같아요? 요게 일반항처럼 보이죠? 자, 이게 일반항 AN인지 어떻게 알아요? n에 1을 넣어보니까 1 곱하기 2 나오죠? n에 2 넣으니까 2 곱하기 3 나오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렇게 돼가는 게 보입니까? 이게 일반항이니까 여기 이 자리에 n 대신에 뭘로 바꿨어서? k로 바꿨어서 ak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지? 그럼 뭐예요? k에 k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까? k에 k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k는 몇 번째,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시그마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2의 2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플러스 2의 6제곱 플러스 2의 8제곱 이런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다. 자,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보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어요? 4까지인 것을 확정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AK가 들어갈 건데 AK가 자,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보니까 어디만 변하고 있어? 이 지수가 변하고 있죠. 2, 4, 6, 8. 초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 AN은 2의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2n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2에 2k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그마로서 일반적인 우리가 등차 등비 수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열의 합들을 다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시그마로 표현된 수열의 합, 시그마로 표현된 수열의 합과 부분합 SN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시그마 AK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SN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몇 번째 항부터 이게 마지막 항만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무조건 몇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항부터만 더하는 거였지. 그래서 얘는 마지막 항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시그마에서는 얘들아 K가 여기에서 이 1과 N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무조건 1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만약 여기 3이 들어가면 몇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부터 더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3에서 5까지 AK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A3부터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4 해서 어디까지? A5까지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K가 1에서부터 1 말고 뭐 할까요? 3에서부터 10까지를 더한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A3부터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A4 이렇게 해서 땡땡땡 A9 A1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면 SN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SN으로 표현하면 자, SN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S10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죠. 맞습니까? S1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더하고 싶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쓴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항까지를 제거하면은 세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만 남겠죠. 그래서 S2를 빼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너무 크게 썼나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까요? A1, A2 다시 써주고 A3, A4, A5가 있어. 좀 더 쉽게 써줄게요. 우리는 얼마만큼을 알고 싶었냐면 A3부터 A5까지만을 원하는 거야. 즉 이게 바로 뭐야? 시그마 AK고 K는 3에서부터 5까지를 의미하는 거잖아. 이것을 표현할 때, 이 부분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1에서 5까지 다 더하는 것을 S5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얼마만큼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1에서 2까지를 빼주면은 S2를 빼주면 얼마만큼은 나는 거야? A3, A4, A5만 남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의미를 통해서 보면은 시그마 AK, K가 1에서 5까지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0까지, 1에서 5까지에서 1에서 2까지를 뺀, 말을 잘못했죠. 다시 시그마 3에서 5 AK라고 하는 것은 1에서 5까지 합에서 1에서 2까지 합을 뺀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부분을 정리한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요게 오히려 더 정리가 잘 돼 있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에서 변수와 상수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시그마에서 nk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k가 1에서 n까지 변한다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서 변하는 값은 뭐냐 하면 변수는 n과 k 중에 뭐가 변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게 변수예요. 얘가 변수라는 거죠. 그럼 얘는 상수 취급당하는 아이야. 그래서 k 자리에만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해서 n을 넣는 거예요. n까지 넣는 거예요. 그래서 n 곱하기 1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n 곱하기 2, 세 번째 항은 n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째 항까지 n 곱하기 n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여기가 i였다면 i 자리만 바뀌는 거예요. k의 1제곱, k의 2제곱, k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i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i가 변수인 거죠. 그래서 i가 1에서 n까지 여기는 무조건 k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k, j, i 뭐 다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변수가 i인 거죠. 그래서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k제곱, 2의 k제곱, 점점점 n의 k제곱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시그마의 성질은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짜투리 공부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